대학 교수로부터 사기를 쳐가지고 무려 2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어요. 네, 이 사기범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. 예. 사실 뭐 옛날에 있을 법한 뭐 범죄인데요. 기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선실세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.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이 탄핵과 관련된 여러 심판을 받기 이전, 그러니까 아마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 이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이 두 사람은 뭐 크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최초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피해자가 좀 특징적인 것이 이 피의자가 당시에 61세 대학 교수였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박사학위나 이런 정도의 굉장히 학력이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60대 여성은 이 교수를 상대로 내가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뭐 최순실 씨처럼 내가 김장을 해주고 만나는 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명을 이용해 비선실세 행세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뭐 의상이라든가 해외에 뭐 순방을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1억 9천여만 원을 이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. 물론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의 일입니다. 워낙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했을 수도 있다.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선 실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도 그랬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최순실을 포함한 다른 비선 실세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걸 보여지잖아요.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아마 그런 면을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기를 치는 저 여성 같은 경우에 전과도 여러 번의 그 다른 행위들도 있는 걸 보면 저게 몸에 익은 사람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 것이 뭐 김장도 해주고 이런 말들이 통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비서관인 듯한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보여줘서 거기에 또 신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비서실장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오라버니라고 부른다. 그런 친분도 과시하고 이러면서 아마 이분을 속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분이 대학 교수지만 시간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걸로 또 일부 언론은 보도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도 좀 절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 대학 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였다고 만약에 하면 뭔가 자리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이제 프라이드 잡는 심정으로 이 여성이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서 아마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런데 뭐 대통령 의상, 명절 선물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직도 통한다고 하는 것이 해외 순방 경비를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경비는 다 국고에서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.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런 얘기가 아직도 통한다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안타깝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비선실세 활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. 뭐 정치권에서도 뭐 사기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가상의 인물도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봐요. 가상의 인물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설득을 하는 겁니다, 거기서.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 이제 본인이 직접 청와대랑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거는 비서관급이랑 하는 거고 실제 더 높은 급은 왕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소통을 하는 상대다. 근데 그 왕 회장님은 의심을 품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왕 회장님을 내세워 이제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제 3년간 이어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이걸 믿고 싶었던 거죠. 이게 뭐 몇 차례가 아니라 의심은 계속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는 의혹이 제기돼도 적당한 말을 하면 넘어가고 또 127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? 뭐 한두 차례에 돈을 준 게 아니라 3년간 127차례 이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A씨 피의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피해자 계속 속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니면 저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100차례가 넘는 동안 계속 돈을 건네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지긴 쉽지 않죠. 내가 지금 보는 이 여성이 뭐 거의 한두 번이 아니에요, 이 사기. 지금 과거에도 2005년에도 본인이 재벌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라고 하면서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1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고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망 다녀서 안 붙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.
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자기가 국권에서 신권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네. 또 그때도 2억 원을 가로챘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명수배가 됐는데 지명수배가 됐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이 막 추적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, 물론 이건 이제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또 저지른 것인데 수배 중에. 예, 지금 방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도 이 사람의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범을 다 경찰이 일일이 다 뭐 이렇게 경찰력을 기울여서 잡진 않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잖아요. 과거에 2005년에도 사건을 저질렀고 2008년에 또 유사한 사건을 저질렀으면 죄질도 안 좋거니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추적을 해서 잡았어야 되지 않나. 그런데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있었던 거죠. 알겠습니다.